허리케인 하비로 사상자 수가 44명을 돌파하면서 질병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을 강타한 하비로 인해 정유시설도 피해를 입으면서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의 존폐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텍사스주의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이 오늘 발효 예정이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 뉴욕에서는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뉴욕 한인회관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물러갔지만 텍사스주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사망자 수는 40여 명을 돌파했고 수십만 명이 물에 잠긴 집을 빠져나와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침수된 대규모 석유 화학단지에서 공장 폭발 등으로 유해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데다 하수구 범람으로 수인성 질병 감염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당국자에 따르면 허리케인 하비로 이미 숨졌거나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이 최소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 수도 19명이나 됩니다. 침수 피해 가구는 48,700가구, 이 중 17,000가구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1,000가구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집을 떠나 대피한 주민이 100만 명을 넘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해리스 카운티는 면적의 70%가 최소 45cm의 높이의 물로 덮였고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은 32,000여 명에 달합니다. 블랙북은 텍사스주 걸프 연안을 따라서 늘어져 있던 차량 100만 대가 하비로 인해 망가졌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 자문회사인 에버코버 ISI는 휴스턴 지역 차량의 7분의 1가량이 못쓰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성 화학물질 유출, 하수,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휴스턴을 포함한 걸프 연안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정유 공장에서 유출된 석유, 화학 제품이 납, 비소 등 발암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하수구 범람으로 인한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감염성 질병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도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민들에게 물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시 위생국은 오염된 물은 멀리하고 물에 닿은 후에는 씻어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최근 하루 새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멕시코만을 강타하면서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AAA는 오늘 아침 레귤러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전날 갤런당 2.45달러에서 2.52달러로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하비가 텍사스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남부에서 뉴욕 그리고 시카고로 가는 대송유관 두 라인의 송출 속도가 느려지거나 중단됐습니다. 발레로 에너지, 플린트 힐스 리소스, 시트코 등 주요 정유사들의 텍사스주 코퍼 크리스티 인근의 공장들은 잠정 폐쇄됐습니다. 정유시설 생산 차질 전망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AAA는 휘발유 가격이 텍사스주 댈러스와 엘파소는 물론 조지아주 아테네, 오하이오주 데이턴 등 대도시권에서 24시간 사이에 적어도 15센트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델라웨어, 메릴랜드,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및 텍사스 등 8개 주에서도 전날과 비교해 10센트 상승했습니다. 전날 댈러스에서는 여러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동이나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 다카의 존폐 결정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오후 다카 존폐 결정 발표 시기와 관련해 결정과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며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막판 공화당 의원들까지 폐지 반대 의견을 쏟아내자 며칠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 전역에 걸쳐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에 강경한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다카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5일로 시한을 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다카 유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특히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오늘 지역군의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300명의 IT 기업 경영자들도 공개 서한을 통해 다카의 수혜자들인 이른바 드리머는 미국 기업과 경제의 앞날의 기묘한 존재들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연명 서한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창립한 이민 개혁 단체인 WD.US가 주도했고, 주커버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버, 애플, 구글 등 IT 기업 경영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텍사스주 의회가 지난 5월 통과시킨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 오늘 발효 예정이었지만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법은 이민자 보호도시 선언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올랜도 가르시아 판사는 94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의 조항 중 일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이민자 구류를 강요하는 한편 지역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정부 등 로컬 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는 로컬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를 낮추고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하며 주정부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지사와 주 검찰총장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이 오히려 텍사스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지방 사법당국이 연방 이민당국의 조치 없이는 해외 출생 범죄자를 석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다음 달 뉴욕 한인회관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됩니다. 한인들과 2세, 3세 그리고 타민족에게도 역사의 교훈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월 13일 뉴욕 한인회관 이민사 박물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진행됩니다. 지난 6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결정하고 4개월 만입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30일 퀸즈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이번 소녀상 설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리고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또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찾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고 현재 제작 중인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확인해 뉴욕으로 이송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뉴욕 한인의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김민선 회장은 뉴욕 한복판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되는 평화의 소녀상은 수많은 한인들과 2세, 3세들은 물론이고 타인종들에게도 그 의미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설치되는 평화의 소녀상은 뉴욕 일원에서는 최초로 세워지는 것이고 미 전역에서는 4번째입니다. 청년 부채 문제, 미국도 심각합니다. 빌리는 사람은 늘지만 제때 갚지를 못하니 대출의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학자금 대출의 규모가 10년 만에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신용평가업체 중 하나인 엑스피리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총 1조 4천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서 10년 사이 미국 대학생은 20%나 증가했고 대학 교육 비용은 늘어나면서 학자금 대출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15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34,114달러, 특히 5만 달러 이상 학자금 대출자도 10년 새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 상환은 과거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스피리온의 미켈레 분석 담당 부사장은 2007년 이후 학자금 대출 연체 비율은 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티즌스 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의 57%는 학자금 대출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페리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으로 선착장 주변의 집값과 렌트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NYC 페리가 성공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스트리버 노선을 중심으로 선착장 인근 주택 가격과 렌트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매체 DNA 인포에 의하면 이스트리버 노선 선착장 반경 1km 이내의 주택 렌트가 3개월 새 월 평균 $500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지역 매체 진로우도 두 개의 선착장이 위치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 주택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앞으로 1년 평균 2% 정도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페리 서비스가 안정적인 대중교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변 집값과 렌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맨해튼과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던 퀸즈와 브루클린이 페리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개발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용 요금이 $2.75로 책정돼 버스 전철 요금과 같으면서도 이동 시간은 훨씬 더 단축된 것이 큰 매력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NYC 페리는 8월 29일 아스토리아 노선이 첫 운항을 시작했으며 내년 여름에는 로 이스트 사이드와 사운드뷰 노선이 운항을 앞두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관행처럼 행해왔던 불경쟁 합의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동종업체 이직 금지 조항 서약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로리 랜스맨시 의원은 고용주가 주고 $90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채용 시 회사의 핵심 기밀 보호를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동종업체 이직 금지 조항 서약을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채용 오퍼를 제시하기 전에 동종업체 이직 금지 조항을 먼저 제시해 근로자가 취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당수 회사들은 고용 계약서를 통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경쟁 업체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종 업체를 창업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행처럼 행해지는 불경쟁 합의는 근로자를 올가매며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밀이나 영업 비밀 등을 빼돌려 경쟁 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직장 이동이나 재취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고용주들의 불경쟁 합의 남용이 지적되면서 실제 회사 중요 기밀과 전혀 무관한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미 최초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한 백혈병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FDA는 제약업체 노바티스가 환자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변형시켜 암세포를 파괴하는 유전자 치료법을 응용해 개발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를 의약품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티스는 앞서 백혈병에 걸린 아동과 청소년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변형 치료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83%의 환자들의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의 개발로 백혈병뿐만 아니라 다른 암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의 가격은 $47만 5천 달할 만큼 고가로 알려졌지만 노바티스 측은 치료 후 한 달 이내에 효과가 없을 경우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 평양에 남아있던 소수의 미국인들은 항공기 편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습니다. 여행 금지는 언론인들과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연장되지 않을 경우 1년 뒤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회장 선거 여파로 두 개로 나뉘어 활동해왔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마침내 하나가 됐습니다. 그동안 대립해오던 김재건 회장과 박균희 회장은 30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두 회장은 27대 총회장직을 공동 수행하기로 한다면서 김재건 회장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박균희 회장은 총연내 업무를 관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공동회장의 임기는 20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드와이트 모로우 고교의 교직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학생 성적표를 엉터리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졸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점수를 받아야 하는 과목들에 대한 성적도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교육국은 교장 등 성적표를 관리한 교직원들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경찰국은 노동절 연휴 기간인 1일에서 4일까지 음주운전을 비롯한 부주의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주 경찰과 지역 경찰들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각 경찰서별로 관할 구역에 음주운전 체크 포인트를 곳곳에 설치하고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선선한 가을 날씨에 흐리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잠깐 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노동절인 월요일은 화창한 날씨지만 뜨거운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노동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